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추락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왜 날개가 부서졌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갑자기 꺾이더니 그대로 무너지고 산산조각 난 부품들과 함께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영덕군과 발전기 운영사는 날개가 부서지면서 발전기 타워가 균형을 잃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날개가 부서진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기계적 결함과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의 오류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 열쇠는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발전기의 모든 운행 정보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스카다라는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거죠. 바람이 어떻고, 출력은 어느 정도 나고 있었었고, 이런 상황 정보들이 다 스카다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풍력발전기 사고 대부분은 제조사가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인 조사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강원 태백 사고와 지난해 전남 화순 사고 모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라서 제조사에서 아마 결과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결과는 정확히는 잘. 전문가들은 사고 조사의 주도권을 정부와 전문 기관이 갖고 직접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석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이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제한적인.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모두 875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덕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이 각각 절반씩 참여해 진행되며 인구 특성과 원전 유치 찬반 의견, 찬반 이유, 최우선 고려 요소 등 모두 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덕군 의회에 신규 원전 유치 동의안을 제출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인 3월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인구 500만 명의 이른바 슈퍼 지방정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된다면 이를 견제해야 할 광역의회는 의석수부터 의회 청사까지 통합의회의 밑그림조차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로 통합이 이뤄진다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하나의 대구 경북 특별시의회로 재편되고 특별시 의장 선출 등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선거구 변동에 따른 의석수 조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대구시 의회 의석수는 경북의 절반 수준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이미 각각 대전과 광주에서 과소대표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정수 확대 요구도 나옵니다.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또한 임시 방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의 평등권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 혹은 이제 이후에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잠깐 그렇게 치를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향후에는 결국은 통합 행정구역에 따른 평균 인구에 따라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군에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배정한 현행 제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영양, 울릉군 등의 광역의원 의석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지역구 총정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부터 통합의회 청사 위치까지 불투명하다 보니 도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선거 후에 금방 이렇게 7월 1일부터 의회가 개원이 되고 하면 이제 큰 혼란이죠. 이거 통합청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지역 정치권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매몰돼 정작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이자 거대 광역행정의 견제장치인 지방의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합되면 하나의 광역단체가 되는데 그러면 광역에도 단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 이후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고질적인 무투표 당선과 특정 정당 독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돼 정치적 다양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별시가 군사, 외교, 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 사무 전반을 이관받아 조례와 특례로 운영하도록 한 구조가 권한 집중과 통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법안에 포함된 특군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과 교육, 의료, 환경 분야 특례에 대해 노동권과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울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던 대구 경제의 위상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 경제에서 4.3%를 차지하던 대구 비중은 지금 2.9% 수준으로 떨어졌고 성장률도 10년 넘게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구 경제, 활로는 없는지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입니다. 섬유와 기계,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몰려있는 대구의 대표 산업 거점이지만 가동률이 70% 안팎을 오르내리며 활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 공장입니다. 부품과 중간재를 납품하는 낮은 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다 보니 설비 투자와 생산성 모두 전국 평균을 뚜렷이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역 총생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71.9%로 전국 평균 62.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서비스업 의존 도시입니다. 그나마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자영업 중심 업종 비중이 크고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생산성 역시 부진한 흐름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수 서비스 중심인 도시에서 소비가 식으면 곧장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2002년 6.3%포인트에서 2024년 0.1%포인트까지 쪼그라들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대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1.2%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대구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3%를 웃돌던 수준에서 재작년 기준 1%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구 경제는 주력 산업의 성숙에 따른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 이를 뒷받침한 혁신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용시장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점도 큰 제약 요인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경제의 제도약을 위해 산업 생태계의 대대적인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와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의 협력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흩어져 있는 채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 5,338억 원, 영업이익 1,4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투자 성공에 이어 올해는 연간 5만 4천 톤 생산 능력을 갖춘 헝가리 공장의 양극재 상업 생산을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1시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운용 대상은 포항시가 운영 중인 모든 유료 공영 주차장으로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모범 운전자 연합회와 함께 귀성객, 관광객이 많이 찾는 KTX 포항역, 환호공원, 죽도시장 등지에서 교통지도 활동에 나섭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장단과 파트너사 대표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도동과 송도동에 있는 포스코 나눔의 집을 찾아 어르신 600여 명에게 무료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직원 700여 명은 큰동해시장, 대해불빛시장, 송림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갖고 구매한 물품을 경로당과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보다 더 높은 곳. 누군가의 자부심이 되고 일상의 응원이 되고 도전 앞에